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제도 혜택을 받는 그런 국가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사실은 실패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참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개 1년이나 2년마다 정기검진을 받게 되는데, 우연히 내시경을 해본 결과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물론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참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상피화생, 여기서 상피라는 거는 상피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상피세포는 우리 몸에 전신에 골고루 있어요. 근데 상피세포는 우리 몸의 체전방하고 접하는 체전선을 지키는 세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도 상피세포예요. 그리고 위점막도 상피세포, 소장, 대장 다 상피세포가 있어서 외부에서 직접 닿는 체전방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그 상피세포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해요. 피부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박이나 접촉도 하게 되고 외부 충격도 받게 되고 이러니까 너무 얇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피부 상피세포는 약간 닫힌 구조, 그 다음에 위점막세포는 소화액도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흡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약간 그 단층으로 되어 있어요. 위점막은 단층으로 매끈하게. 또 소장, 대장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약간 주름져져 있는 상피세포예요.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라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주름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부피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약간 라디에이터 구조, 주름 구조.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는 그래서 약간 주름져져 있는데, 소장, 대장에 있는 그런 약간 주름져져 있는 상피세포가 위에 생겼다. 그래서 장상피화생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소장, 대장에 있어야 될 약간 주름진 형태의 세포가 위에 생겼는데, 그러면 생기면 생긴 거지 그게 뭐가 어째서. 이 장상피화생 세포는 위에서 생기면 약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형성으로 바뀌면서 그게 결국 선암, 위암이 될 확률이 정상인보다 10배나 높더라. 그래서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약간 두렵고 약간 당혹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장상피화생 거기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거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 칠판을 보겠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위험에는 급성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만성 위험이 있을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위험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급체라든지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갑자기 온 위험이니까, 이거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세포가 빨리 재생되니까 뭐 일주일, 열흘만 조심해도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도 뭐 보름, 한 달만 조심하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위험이, 급성 위험이 왔을 때 보통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또 만성 위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만성 위험은 우리가 표재성 위험이 있고 위축성 위험이 있어요. 위축성. 표재성 위험은 만성 위험 초기 단계라서 위점막이 약간 변화된 상태, 내시경으로 금방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위축성 위험이 되는데, 얘는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예요. 위점막이 얇아진 상태. 그래서 만성 위험의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축성 위험인데, 이거를 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지속되면 이것이 장상피화생으로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것이. 이 장상표화생은 다시 이형성으로 되면서 이것이 암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장상표화생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 이런 우축성 위염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대개 이거를 제거하는 고단의 제균요법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상표화생을 검사할 때 색소 내시경이라든지 백색광 내시경 또 공초점 내시경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는 이 장상표화생에 대한 어떤 통일된 지침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마다 약간씩 그 진단하는데 좀 차이도 있고 검사상 방법도 좀 차이가 있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원인이 헬리코박터다라고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제균요법을 쓰는데 이때 고농도의 고단위의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항생제를 7일에서 한 14일 정도 쓰게 되는데 이때 이걸 쓰면 헬리코박터만 죽는 게 아니라 소장, 대장에 있는 좋은 균도 같이 죽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고 그래서 이거 진단을 받으면 현대의학에서는 가족 중에 위암이 있었던 경우가 있으면 그런 가족력이 있으면 뭐 6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 하세요 이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이렇게 장상표화생도 현대의학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1999년도, 2000년도에 걸쳐서 아마 MBC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시청률이 사극 중에서는 엄청났었죠. 거기에서 반위라는 질환명이 나오는데요. 반위. 위가 뒤집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은 음식을 오후에 토하고 또 저녁에 먹은 음식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토한다. 그러면서 그 질환을 못 고치면 점점 악화되면서 사망하게 된다. 이런 그 반위라는 그 질환명이 있는데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식도 뭐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유문 협착증 아니면 위암 이런 걸 얘기할 건데요. 제가 1989년도에 그 약사들 중에서 고방 선구자인 이승길 선생님이 서초구 대한약사에서 고방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89년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고방 강의를 들을 때 이 반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현대로 얘기하면 위암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위암을 반화라는 걸로 고쳤다. 그런 어떤 기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암을 반화로 고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손님 중에 내시경 검사한 후에 이렇게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은 분이 우연히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영양물질이 좋은 게 나오기도 전이었고 단순히 이제 한방 과립하고 그저 그냥 매약으로만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그 손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밑지와 번전식으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약이 있는데 한번 써보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이렇게 응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반화가 이런 어떤 위암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뭐 장상표화생은 더 잘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그때는 경험도 많지 않았을 때인데 그냥 반화가 들어있는 반화사심탕을 매약으로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우선 한번 2달분 정도 드셔보고 내시경 검사 한번 더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2달을 드시고
진짜 두 달 후에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런 데 쓰는 거구나 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바나사심탕의 주 약이 군약이 바나거든요. 바나는 여름의 반이다 해서 여름의 절반, 즉 6월에 꽃이 핀다 해서 바나라고 하는데, 얘가 대학교 제가 1학년 때 약용식물학 시절에 숙제가, 방학 동안 숙제가 약초 채집 그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약초를 어디서 캐는지 잘 몰라서 시골에 어머니한테 가서 부탁 한번 했어요. 약초라고 생긴 것 좀 한번 해줘보세요 했더니,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대추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저기를 약초를 하나 캐주면서, 이게 바나 끼무릇, 우리말로 끼무릇이라고 하거든요. 바나 이거를 캐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를. 근데 얘가 굉장히 약을 쓸 때는 이게 좀 약간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는데 독성을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법제를 해요. 뭐 생강에다 같이 넣어서 놓은 다음에 독을 빼기도 하고, 뭐 강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법제를 해서 우리가 쓸 때는 이제 다 법제를 한 거라서 독성은 다 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바나가 성질이 굉장히 조해요.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 위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어놓고 바나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 침이 다 빨려 들어가요. 바나가 다 빨아들여요. 그 바나는 성질이 뭔가 뭉쳐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습한 거 이런 거를 그냥 싹 제거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할 때 우리 한방에서는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단병이다 그러거든요. 단은 그만큼 우리 몸에 뭔가 쌓인 노폐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치료할 때 이 바나가 아주 용연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점막에도 이렇게 장상피화생은 우리 점막에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든요. 주름이 져 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 밑에서 뭔가 담적이 쌓여서 약간씩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거거든요. 울퉁불퉁. 바나가 들어가면 이거를 담을 싹 제거하면서 다리미질 하듯이 이렇게 싹 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상피화생 있는 분이 2달 정도 드시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요즘은 좋은 영양물질까지 만들어져서 치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거든요. 물론 아까 바나사심탕은 그분이 양허증이어서 그것만 쓴 거고요. 바나가 들어간 그런 처방도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체질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합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영양요법으로는 제가 이거를 제품을 소개했더니 상품 광고 온다고 해서 제품은 안 보여드리고요. 치료하는 원리는 우리 점막이 빨리 재생되려면 일단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하고 또 우리가 엘고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얘는 단백질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줘야지, 얘가 소화가 안 되면 소장이나 대장 점막에서 플러그 역할을 하고,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주는 이 제품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유산균 생성물질은 여기에 박테리오신이라는 살균 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살균 물질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완전히 제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들어간 영양요법하고 체질에 따른 한방요법을 합방하고 이렇게 하면 장상피화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으신 분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만성피로증후군, 부신피로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